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게 세타예요. 얘를 뭐라 그래요? 요 변을 빗변, 요거는 밑변, 요거는 대변. 밑변의 뜻은 뭐죠? 세타 밑에 깔려 있다. 근데 이제 옆변이라고 하시면 돼요. 옆변. 대변 뜻이 뭐예요? 대변 뜻이 뭐예요? 큰 대자예요? 마주볼 대자예요? 마주볼 대자, 대면한다. 그죠? 대면, 비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사인은 뭐분의 뭐? 빗변분의 빗변분의 뭐죠? 대변. 그래서 대변은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또는 옆변. 그래서 옆변은 빗변 코스 곱하기 코사인. 탄젠트는 밑변 또는 옆변분의 대변. 그래서 대변은 밑변 곱하기 옆변 곱하기 탄젠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두 개를 쓰죠. 이게 벡터의 y 성분이죠. 얘가 벡터의 x 성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특수각일 때 삼각함수 다 알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맨날 쓰는 거는 이거죠. 작은 각 근사죠. 자,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너무 작으면은 이게 뭘로 바뀐다? 세타로 바뀐다. 이게 작은 각 근사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각도로 얘기하면 되느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라디안 기준이에요. 라디안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인 0.1 라디안이면은 이게 거의 그냥 0.1 하고 값이 비슷하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각 근사할 때 쓰는 거는 전부 다 라디안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심하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원래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그냥 쓰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어거지이고요.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테일러 급수 전개예요. 테일러 급수 전개. 테일러 급수 전개에 의하면은 이게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5 팩토리얼 분의 세타 5승 7 팩토리얼 분의 세타 7승 9 팩토리얼 분의 세타 9승 11 팩토리얼 분의 세타 11승. 원래 이거예요. 이거를 테일러 급수 전개라고 하는데 이게 작은 각일 때는 세타하고 세타 3가 몇 배 차이 나요? 뭐 넘사벽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날리는 거지. 그럼 얘가 날아가니까 얘는 또 작으니까 더 날리고 얘도 더 작으니까 더 날리고 더 날리고 더 날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를 세타라고 그냥 근사를 치는 거예요. 원래는 테일러 급수 전개에서 나온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짱과 근사 쓸 때 또 더 쓰는 게 뭐냐면은 탄젠트를 또 세타로 잡긴 해요. 또는 사인을 그냥 이렇게 쓸까요? 네. 또는 탄젠트라고 이렇게 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네.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단진자에서 많이 썼었죠.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이중슬릿 할 때 무늬 간격 따라서 델타 x는 d분의 1 람다. 그래서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그거 할 때 유도했었어요. 이 정도만 알면 되죠. 그리고 사인은 일사분면에서는 증가함수다 또는 비례함수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일사분면에서는 감소함수다. 감소함수. 이 정도 알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적이에요, 비례반비례예요. 비례반비례가 정말 중요하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12쪽에) 비례반비례. 자,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게, 자, x, y, x가 0, 1, 2, 3, 4, y가 0, 2, 4, 6, 8. 이거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x, y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쓸 때 뭐라고 쓰죠? y 콜 기울기 x 이렇게 쓰죠. 그래서 보통 기울기를 a라고 많이 쓰지만은 이 각도가 세타일 때는 뭐라고 쓰죠? 탄젠트라고 씁니다. 탄젠트. 왜? 탄젠트가 뭐분의 뭐기 때문에? 밑변분의 대변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탄젠트는 뭘 나타내느냐면은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탄젠트라고 하시면 돼요. 또는 x분의 y라고 하시면 되죠. 언제 그러냐? 정비례 함수일 때.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일 때. 자, 원점을 지나지 않을 때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때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셔야 돼. 그때는. 따라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1차 함수일 때. 그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 또 있어. 1차 함수가 아니라 이제 다항 함수일 때.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아닐 때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네, 그때는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갑니다. 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쓰셔야 돼. 얘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 그래서 얘를 dy over dx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따라해보세요. 나누기 미분. 수학에서는 나누기랑 미분이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 왜? 예를 들어 거리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 이렇게 됐다고 해요. 따라하세요. x절편, y절편, 기울기, 면적. 그래프의 4대 질문. 다시 x절편, y절편, 기울기, 면적. 그래프의 4대 질문. 외워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냐? 뭐예요? 그냥 t분의 s예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게 t분의 s. 이거 언제 가능해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일 때 가능해. 만약에 원점을 지나지 않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2차 함수면 기울기는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미분이라 그래. 미분.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수학에서 나누기와 미분은 같은 걸로 봐요? 전혀 다른 걸로 봐요? 전혀 다른 걸로 봐요. 아시겠어요? 나누기는 초등학교 때 배워요. 4학년쯤 배워요. 미분은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선택 과목으로 배우죠. 요즘에는 미적을. 그죠? 이게 완전 다른 거로 본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같은 물리량이다. 해보세요. 시작. 같은 물리량이다. 이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죠. 얘도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죠. 그러니 얘는 같은 물리량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물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미분으로 알려드려도 기가 막히게 나누기로 바꿔서 개념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물리 잘하는 비법이기도 해요. 됐나요? 요게 비례와 관계된 이야기더라. 근데 학생들이 비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계속 물리가 어렵다고 투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이 되게 안 되는 거. 자, 여기다 쓸까? 자, x1 대 y1은 x2 대 y2다. 이때 x와 y는 무슨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죠, 이것도. 이런 건 비례 관계라고 하잖아. 그죠? 또는 x1분의 아니 y1분의 x1은 y2분의 x2다. 얘도 무슨 관계예요? 얘도 비례 관계죠. 또는 x2분의 x1은 y2분의 y1이다. 얘도 비례 관계죠. 자, 혹은 네, 여기서 따와가지고 자, y분의 x는 c다. 얘도 뭐예요? 얘도 비례 관계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몇 참수예요? 1참수죠? 1참수잖아요. y는 x라는 1참수잖아. 그러니까 1참수는 비례의 의미가 있다. 오케이? 근데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 우리 뭐를 편하게 할 수 있냐면은 샤를 법칙 같은 거를 되게 편하게 알 수 있어요. 샤를 법칙. 연력학에 나오는 샤를 법칙 어떤 의미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같이 커진다. 시작.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같이 커진다. 그러니까 T 이니셜 분의 V 이니셜은 T 파이널 분의 V 파이널 이렇게 쓴단 말이죠. Temperature, Volume. 그럼 이거 보면 학생들 대부분 뭐예요? 뭐 이래. 놀래 필요가 없죠? 뭐예요? 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샤를 법칙을 이따구로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V와 T는 비례한다. 1차 함수 관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물리가 재미있는 거예요. 물리가 어려울 이유가 없다고. 또 있어요. 굴절의 법칙.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 이게 무슨 말이죠?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이 있으면 빛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굴절된다. 이게 입사각, 얘가 굴절각. 그럼 이게 세타랑 V랑 무슨 관계 있다는 거예요? 정비례 관계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물리적 의미는 세타랑 V랑 정비례 관계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요. 밀한 매질일수록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각도가 작아야 된다. 다시 밀한 매질일수록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각도가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더 작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굴절한다. 라는 게 하나만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2개, 3개가 그냥 탁탁탁 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수업이 재밌죠.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의 가장 문제점이 수학 공부를 안 해. 물리만 해. 물리가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사실 물리할 때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례, 이게 반대말이 뭐예요? 반비례 아니에요, 반비례. 반비례도 뭐 이런 식으로 또, 그죠? 반비례는 안 할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 다음에 3번 미적분. 네. 미적분은 뭐예요? 미분은 뭘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죠. 적분은 적자가 영어로 쌓을 적자예요. 적금 들다. 은행에 적금할 때 다 더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적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딱 그거 말면 돼.
다항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분수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 족분하면 어떻게 돼요? 부분수함수 족분하면 어떻게 돼요? 분수함수 족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알면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16개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오케이? 네. 자, 4번 미적분의 의미 뭐죠? 기울기. 그죠? 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걸 알면은 진도를 쭉쭉 빼는 거고, 이걸 모르면은 맨날 챕터 1에서 막 맨날 등각수공식 그거 하다 끝나는 거고. 자, 이게 물리가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뉴턴의 생활 일단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짜요. 그럼 이제 표를 짜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지. V, 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0, 1, 2, 3. 그 다음에 0, 1, 2, 3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뭐. 네. 그 다음에 스텝 3.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은 요 x축이 조작 변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종속 변인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가지 뭐가 나와야 돼요? x절편, y절편, 기울기, 면적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 예를 들어서 이거 1,1이야. 그럼 기울기는 1분의 1. 그러면은 1m/s에 1초니까 이게 얼마예요? 1m/s 제곱. 이게 뭐예요? 이 가속도인 거지. 가속도. 따라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다. 다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해야지. 면적. 자, 요 면적이 얼마냐? 뭐죠? 2분의 1 곱하기 1m/s 곱하기 1초니까 얼마 나와요? 0.5m 나오죠? 이게 뭐예요? 거리 S죠, 거리. 자, 따라서요.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거리다.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왔죠? 네. 자,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기울기랑 면적. 그럼 기울기는 뭐죠?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그 다음에 면적은 S는 자 이걸 일반화해서 어떻게 써요? 인테그랄 V dt 이렇게 쓰는 거지. 됐나요? 물론 얘도 좀 더 일반화하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dv 오버 dt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v가 뭐까 2t 제곱이라고 합시다. 2t 제곱일 때 1초 동안 이동 거리는 얼마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겁먹지 말고 그래프 그려. 뉴턴이다 생각하고. Hey, what is your name? 뉴턴. 오케이? 뉴턴이라고 생각하고 해. 그러면 VT 쓰신 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초까지 이동거리죠. 그럼 뭘 찾아야 돼? 면적을 찾아야 된다고. 어떻게 찾냐면은 따라하세요. 구분 구적법. 자, 따라하세요. 그래프를 세로로 잘게 쪼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게 쪼갰으니까 요 하나는 다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이 높이는 그냥 V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는 아주 작죠? 아주 작기 때문에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갑니다. t, 델타 t라고 쓰든가 아니면 dt라고 쓰든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요 네모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 곱하기 뭐다? v 곱하기 dt인 거지. 그래서 v 곱하기 dt라고 써.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다 더해야지. 그때는 서메이션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서메이션이라고 쓰고 뭐로 쓰죠? 붙어 있을 때는 서메이션에서 요 양쪽을 잡아 당기면 뭐가 돼요? 인테그랄 되잖아. 됐어요? 이게 뭐가 된다? 이게 S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만약에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얘를 먼저 썼어. 그럼 이걸 보고 겁먹지 말고 그냥 단순히 S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냐면은 충격력, 시간, 그래프 해석이 엄청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자, 면적이 10N/s다. 이때 질량 정지에 있던 질량 2kg의 나중 속도는 얼마일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헐, 대박, 저게 뭐야? 나라 이름 뭐 표정 짓고 있고. FT 그래프에서 면적이네. 근데 면적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생각을 해봐. 면적은 원래 어떻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요. 인테그랄 y 물리량 곱하기 x 물리량의 미소값. 다시 따라서요. 면적은 인테그랄 y 물리량 곱하기 x 물리량의 미소값. 그러면 면적이 10이라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해? 다 같이 시작. 인테그랄 y 물리량 곱빼기 x 물리량의 미소값. 이건 거지. 근데 이걸 봐도 더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적분 나오면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물리적으로 두 개 곱한 걸로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f 곱하기 시간이야. f 곱하기 시간이 뭐예요? 충격량이잖아. 아하! 충격량을 준 거구나.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충격량, 운동량 관계가 떠올라야지. 뭐예요? 충격을 가하면 운동량이 변해요. 운동량이 변해요. 이렇게 써야지. 그럼 충격량이 얼마인데요? 10. 질량 얼마인데요? 2. 그럼 속도 변화 얼마예요? 속도 변화는 5. 그러면은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땡땡땡 나중 속도는 얼마예요? 5m/s.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뭐 조금만 나오면은 막 다 그냥 어글어글 겁먹어가지고 막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벡터. 벡터야 뭐 다 알지 뭐. 벡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쉽시다. 자, 14쪽에 뉴턴의 생활 패턴이 뭐예요? 말해봐요. 그러니까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 아니죠. 뭐 하러 가요?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표로 만들고 그래프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울기와 면적을 계산을 하더라. 기울기는 미분.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얘는 면적은 적분. 이거 미분이에요, 적분이에요? 적분이죠, 적분. 그죠? 적분이요. 이때 BC는 무슨 관계? 반비례. 맞죠? 자, B는 C분 A. 이거 미분이에요, 적분이에요? 이거 미분이죠. 그럼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얘만 알면 돼. 그래서 충격량은 인테그랄 FDT잖아요. 왜?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이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게?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거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뭔가 부닥칠 때 어차피 충격이 똑같기 때문에 충돌하는 시간을 늘리면 내가 느끼는 충격력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딪힐 때 맨 바닥에 부딪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쿠션을 놔두고 부딪히는 게 좋아요? 그래, 쿠션을 놔두고 부딪히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적분에서 얘네 둘이는 반비례 관계 있구나 로 연결이 돼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계속 해도 재미가 없고 저걸 왜 하고 있나 맨날 그런다고. 그 마찬가지예요. 자, F는 뭐예요? T분의 I인 거지. 그럼 얘네 둘이 무슨 관계예요? 정비례 관계. 똑같은 힘인데 내가 시간을 많이 주면 충격량이 커져서 뭐가 커져요? 운동량의 변화가 커져. 그게 뭐냐면은 골프 칠 때 팔로우 스로우예요. 골프 쳐보신 분? 또는 야구 뺐다 칠 때 팔로우 스로우 하는 거야. 홈런 타자들이 이렇게 쫙 치잖아요. 번트 칠 때는 톡 건들잖아요. 그래서 홈런 타자들이 이렇게 풀 스윙을 하는 게 사실은 이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 나왔을 때 얘네 둘이는 반비례구나. 그리고 얘랑 얘는 정비례구나. 라는 게 탁탁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알겠어요? 그래서 미분은 뭘 나타낸다? 비례. 1참수. 알겠죠? 그 다음에 적분은 반비례를 나타낸다.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진짜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뉴턴이 관찰을 하다 보니 저 멀리 1번 예쁜 여자가 보였다. 2번 수표 100만 원짜리가 보였다. 3번 어떤 물리량이 관찰되었다. 정답은 3번 어떤 물리량이 관찰됐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방향이 있는 게 있고 방향이 없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방향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스칼라 물리량이라 그래.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뭐라 그래요? 벡터 물리량이라 그래. 그래서 뉴턴이 고민해 봤는데 스칼라 물리량 2개 더하는 거는 그냥 덧셈 뺄셈으로 더하면 돼. 근데 벡터 2개를 더할 때는 방향을 따져서 더해줘야 되더라. 좀 특이하더라 해서 얘가 처음으로 이제 벡터 연산을 개발해낼 수밖에 없었다. 1600년대에. 오케이? 그러면 뭐가 있냐? 첫 번째, 벡터 합이 있고, 두 번째, 벡터 차가 있고, 세 번째, 벡터 곱이 있다. 이렇게. 오케이?
벡터 합은 뭐뭐뭐가 있다? 평행 사변형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삼각형법이 있고, 영어로는 테일 투 헤드. 이건 차라리 영어로 알고 있는 게 더 편하고, 세 번째는 성분별 합산이 있고, 평행사변형법은 무조건 두 벡터에 뭐를 맞춘 상태에서, 테일을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 뭐 해라? 대각선을 그어라. 알겠죠? 자, 이때 사이각이 쉐타로 가면은 뭐가 성립한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배의 AB,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성립한다. 삼각형법은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꼬리에다가 대가리를 맞춰라. 그래서 테일에서 헤드까지 화살표를 그어라. 그래도 똑같지 않냐? 라는 거죠.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성분별 합산법은 뭐 다 알다시피 X 소문끼리 다는 거고, 그죠? 이거 어디서 엄청 중요하게 쓰였어요? 교류회로 할 때 키로프 2법칙 이제 의미 분석할 때 이거 썼었죠, 그죠? 네. 벡터 차는 두 개의 벡터를 뺄 때, 그죠? 뭘 맞춘 다음에 꼬리를 맞춘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로? 뒷 벡터에서 앞 벡터 쪽으로 그어라. 그러면 이게 A 빼기 B다. 이게 무슨 속도 할 때 많이 쓰더라? 상대 속도 할 때 쓰더라. 상대 속도. 즉 경찰이 본 도둑의 속도는 뭐 빼기 뭐? 도둑놈 빼기 경찰. 따라서요. 경찰이 도둑을 관찰하다. 그러면 누가 목적어죠? 도둑이 목적어고 주어는 경찰. 따라서요. 목적어 빼기 주어. 목적어 빼기 주어. 대신에 화살표는 어디에서 어디로 그어라? 주어의 대가리에서 목적어 대가리로 그어라. 왜? 누가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경찰님이 도둑놈을 눈에서 레이저 쫙 쏘면서 관찰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벡터곱. 벡터곱은 뭐뭐 있다? 점곱이랑 크로스곱이랑 두 가지가 있다. 점곱을 뭐라고 한다? 한자로 내적. 크로스곱은 외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이 있다. 1. 1은 F.S라고 쓴다. 얘는 뭐다? F 코사인 곱하기 S 혹은 F 곱하기 S 코사인 세타. 근데 이제 우리가 심화 수준에서 아셔야 될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F, S, 코사인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얘가 뭐냐, 얘가 뭐냐, 이거를 아셔야 된다. 얘는 따라서 힘의 변이 방향 성분. 크게 하고 외웁니다. 힘의 변이 방향 성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인천공항 갈 때 캐리어를 이렇게 끌잖아요. 이때 F를 벡터 분해를 하면 요거 두 가지란 말이지. 얘가 F 코사인, 얘가 F 사인. 그럼 실제로 일을 하는 애는 누구다? F 코사인이다. 즉 힘의 변이 방향 성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말로 외우고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 자, F가 이렇게 있는데 S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S를 이 F축에 대해서 벡터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세타. 자, 얘가 뭐냐? S 코사인. 얘는 뭐냐? S 사인. 그럼 한 일은 뭘로 계산하느냐?
따라서요. 힘 곱하기 변이의 힘 방향 성분. 다시 힘 곱하기 변이의 힘 방향 성분. 그렇게 말로 외워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쓰인다는 거지. 이럴 때. 자, 축전기가 있고 이 거리가 D고 전기장은 E고 자, 여기에 Q라는 놈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때 이놈이 받은 일이 얼마냐? 얘가 받은 일이 얼마냐? 하면 이거를 써야 되는데 노란 걸로 쓸 거냐? 파란 걸로 쓸 거냐? 파란 걸로 쓰자. 파란 걸로. 따라서요. 힘 곱하기 변이의 힘 방향 성분. 변이의 힘 방향 성분은 이쪽이란 말이지. 이 거리가 얼마야? D죠, D. 끝. 그냥 의미로 그냥 풀어버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로스. 크로스. 왜죠? 자, 토크를 계산할 때 R 크로스 F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R 곱하기 F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거냐 또는 R 사인 곱하기 F로 계산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외적의 결과는 벡터다. 시작. 다시 외적의 결과는 벡터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단위 벡터를 노멀 벡터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냥 아무거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지. 문턱이 있는데 여기서 공이 딱 걸려가지고 넘어갈랑 말랑한 상황이다. 이때 이 반지름이 라지 R이고 문턱이 H다. 그 다음에 힘을 여기서 주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의 토크는 얼마냐? 그럼 빨리 고민해야 돼요. 여기 주어져 있는 F 사인으로 구할 거냐? 아니면 여기 주어 있는 R 사인으로 구할 거냐라는 거죠. 빨리 판단해야 돼. 뭐가 빨라요? R 사인이 훨씬 빠르지. 이 R 사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벽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안방, 거실. 자,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렇게 힘을 줬어. 이게 세타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베타야. 이게 F. 그럼 토크는 R 크로스 F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 뭐 R 곱하기 F 사인 또 R 사인 곱하기 F 이렇게. 그러면 F 사인은 뭐죠? 자, 따라서요. R을 좌표축으로 정할 때 그럼 이제 F를 벡터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F 코사인이죠. 얘가 F 사인이죠. 즉, 얘 뜻이 뭐예요? 접선력을 곱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자, 따라서요. 힘을 뒤로 연장한다. 회전축에서 연장선까지 90도로 다시 힘을 뒤로 연장한다. 회전축에서 연장선까지 수선을 내린다. 그럼 이제 여기가 막곡지각이라서 세타죠. 그러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R 사인 세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뭐죠? 수선이죠, 수선. 그러면 접선력으로 계산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냐? 수선으로 계산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냐? 그 판단이 중요하다, 토크에서는. 여기서는 공 굴릴 때는 수선 구하는 게 훨씬 쉽다. 자, 여기가 회전축이죠. 그러면 회전축에서 힘의 연장선까지
수선을 내린다. 시작. 회전축에서 힘의 연장선까지 수선을 내린다. 그럼 이 빨간색 길이는 얼마냐? 전체 2R에서 H를 뺀 거 아니냐? 그럼 이때 사람에 의한 토크는 얼마냐? 뭐 곱하기 뭐? F 곱하기 2R-H가 깔끔하게 정답으로 딱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빨리빨리 이해하려면은 벡터 곱은 내적과 외적이 있고 내적하고 외적은 둘 다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둘 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구나. 그러면 두 개 중에 뭘로 풀지는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연습이 다 되면 물리가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창며드는 거야. 집에 가면서 창송가 부르면서 가는 거지. 창미 이러면서. 됐어요. 다 했어요. 이제 안 할 거야 더 이상. 힘들어 죽겠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운동학부터 또 합시다.